심야에 숨겨진 공포 맛집 공포식당 루아. 오늘의 이야기, 사람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인 낚시. 그런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찾은 낚시터에서 정체 모를 무언가를 느낀다면 그 기이한 형체의 실루엣으로부터 느껴졌던 극한의 공포, 그들을 긴장감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소름 돋는 기억, 그 자세한 사연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루아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혹시 고객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보통 독서, 영화 감상, 게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 취미생활 중에서는 낚시도 있죠. 낚시하면 보통 물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며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취미인데요. 하지만 낚시를 하는 장소인 낚시터는 물에 관한 기이한 괴담들이 많은 만큼 분위기도 무섭고 기이한 일들을 겪은 분들이 많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이처럼 사연자가 낚시터에 갔다가 친구와 함께 겪은 소름 끼치는 일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의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루아의 소름 파스타. 세 번째 이야기, 안개입니다. 흔히 우리가 괴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장소 중 하나로는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저수지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 걸까요? 저는 아마도 물귀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많은 고객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공포마니아 분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바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무서운 귀신의 종류 중 하나인 일명 수살귀라고 불리는 물귀신이기 때문이죠. 또한 물귀신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등 앞서 말했다시피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아서 더 무섭게 느껴지고는 하는데요. 이번 썰은 이처럼 물에 관한 이야기로 낚시를 하기 위해 저수지에 간 사연자가 어떤 오싹한 일을 경험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도 지금부터는 다른 직원 한 명이 사연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들께 이번 괴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루아의 직원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매니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가 낚시터에서 겪은 일화인데요. 낚시터 분위기란 게 사실 한적하고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물에 대한 괴담이 많은 만큼 무서운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 그 분위기를 한껏 가중시킬 뿌연 안개까지 들이운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체 모를 형체까지 비춰온다면 만약 저라면 심장이 견뎌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다가오는 분위기부터 음산한 저수지와 안개에 관한 기묘한 꿈, 섬뜩한 무언가의 형체,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긴장감에 주목해서 감상해보세요.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소름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재작년쯤 겪은 일입니다. 때는 한 가을쯤이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는 낚시를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기는 해도 그 친구에 비해서는 초보자인 편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예전부터 제게 낚시도 할 겸해서 저수지로 놀러가자고 몇 번이고 말해왔었는데 둘 다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미루다 어느 날 결국 마음을 먹고 저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대부분 준비는 자신이 해오겠다며 미리 제게 말해놓은 상태라 덕분에 저는 몇 가지만 챙겨서 함께 여행지로 향했죠. 저희의 목적지는 어느 지역에 있는 작은 댐 근처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댐 특유의 물비린내가 약간 맡아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수심도 낮고 해서 여름에는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낚시꾼도 가끔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점심쯤 도착한 저희는 우선 짐 정리를 한 뒤 자리를 세팅하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더라고요. 저희는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하고 캠핑용 화로에 숯불을 이용해 고기를 구워 술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하늘이 더욱 어둑어둑해지자 다시 낚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어느덧 저와 달리 몇 마리씩 고기가 낚이기 시작했고 저는 친구와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싶어 친구의 낚싯대 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바라보고 있던 물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제가 어둠 속에 있어서 뭔가
반사됐거나 비닐인가? 라고 하며 나름대로 짧은 추측을 하고 있는 사이에 금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취해서 잘못 본 건가 보다 라고 여기고 다시 낚시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다가 다시 술 한잔하면서 야식을 먹다 보니 어느덧 잠이 솔솔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30분 정도 후에 깨워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저는 그 잠깐 동안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텐트 바깥으로 앉아있는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고 멀리에서부터 물안개가 퍼져오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물안개는 단순한 안개와 다르게 마치 미스트를 뿌린 것처럼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이 모두 축축해지는 기분까지 드는 희색적인 안개였습니다. 눅눅하고 묘하게 이끼 냄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물안개가 댐 호수의 중앙에서부터 퍼져나가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느낌이 꽤 불쾌했습니다. 그때 저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비몽사몽한 상태여서 텐트를 닫을 생각도 못하고 축축해서 어떻게 잠을 잘까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저를 깨워준 덕분에 꿈인 걸 알았는데요. 깨어나 보니 제가 꿈에서 봤던 안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낚싯대를 잡고 앉은 뒤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넌 안 피곤하냐? 너도 눈 좀 붙여.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잠깐 잤어. 근데 말이야. 내가 꿈 하나를 꿨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 친구 역시 꿈 하나를 꿨다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말해준 꿈의 내용 역시 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물안개가 밀려오며 제가 있던 텐트 안에까지 들어가려 해서 놀라며 일어났더니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꿈 내용이 침침해서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저를 깨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하니까 기분이 왠지 묘하고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닥불을 더 지핀 뒤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까의 찝찝한 기분을 잊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제가 느꼈던 동일한 물안개 비린내가 확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고 이끼같이 느껴지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구는 동시에 호수의 중앙을 바라봤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꿈속에서처럼 같은 물안개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섬뜩해졌지만 날씨가 습하다고 말하며 저희 둘은 억지로 무서움을 잊고자 애를 썼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친구의 낚싯대 끝을 바라봤는데 아까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물안개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고기를 먹고 나서 흘낏 대충 보았던 그 형체와 비슷해 보였고 그 무언가가 점점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를 이끌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왜 그러냐며 당황하던 그 친구도 말투에는 공포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저는 텐트의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극한의 공포였죠. 저는 분명 눈을 감고 텐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존재가 텐트 밖에 있는 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긴 산발을 한 머리가 텐트 주변을 떠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 머리에 차가운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듯한 눈을 질끈 감고 있어도 제 뒤통수 쪽에서 느껴지던 오싹함. 그 순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정막이 저는 도리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축축한 물안개의 찜찜함과 소름 끼쳤던 귀신의 시선이 느껴지던 그 미묘한 기운 속에서 저희는 부디 그 귀신이 텐트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의 소리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공포 속에서 날이 밝았고 저희는 다음날 당장 짐을 싸서 도망쳐왔습니다. 그날 저희가 느꼈던 그 극한의 공포를 가져다준 시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이한 물안개의 찝찝함과 정체 모를 공포의 그 시선, 저희가 느꼈던 그대로 그것은 아마도 말로만 듣던 물귀신이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 루아의 소름 파스타 세 번째 이야기 안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름 끼치는 식사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부분은 꿈속에서 본 물안개가 현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을 때와 텐트 안에 있을 때 밖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가위에 눌릴 때도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하기에 더 무섭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할 때 너무 기분이 묘하고 무서울 것 같았고, 텐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느껴지는 귀신의 싸늘한 시선도 생생하게 잘 상상이 되어서 사연자와 함께 숨죽이며 몰입해 지켜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면발과 짜릿한 양념이 어우러진 소름맛 파스타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공포 맛집 루아에서 소름 돋는 디너를 즐겨보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